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8구장에 걸쳐서 리스트에 대해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리스트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살펴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리스트를 잘 다룰 줄 알면 나머지 자료 구조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장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자료 구조를 제가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자료 구조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파이썬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스택과 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는 알아낼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현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배워야 돼요. 클래스를 배워서 여기에서 기존에 쓰여 있던 팝이라든지 푸시라든지 뭐 아니면 get이라든지 이런 메서드들을 우리가 클래스로 직접 구현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10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스택과 큐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개념을 들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튜플 우리 많이 나왔다 그죠? 리스트 할 때도 나왔고 리스트와는 유사하지만 얘는 변경 불가능한 객체다. 하지만 시퀀스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 리스트와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합에 해당되는 세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료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살펴보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딕셔너리라든지 뭐 그리고 컬렉션즈 모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장 자료 구조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고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이제 클래스 할 때가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분야, 그래픽 쪽도 이제 좀 봐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료 구조가 도대체 뭐냐? 남들은 자료 구조 뭐 하면 아마 컴퓨터 공학도들은 자료 구조론이라는 걸 배워요. 자료 구조론이라는 걸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아주 데이터가 아주 뭐 정수형도 있고 문자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제 공정에 대한 일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리얼 넘버라든지 라트 넘버 그리고 출고 일자 뭐 생산 일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막 많아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다가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자료 구조의 개념인데 그래서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저장 사례로는 전화번호부가 있다. 이제 전화번호부, 종이로 된 전화번호부는 뭐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주택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데 하다 보면 거기에 왜 이렇게 뭡니까? 이제 가게들, 그죠? 이제 상가들의 홍보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책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책자들에 막 이제 메뉴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앱 중에서 이제 배달 앱들도 많아가지고 굳이 그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뭐 여튼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건 지역별로 나눠서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매겨가지고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예전에는 집에 전화가 다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번호 포함해서 휴대폰, 요즘에는 전부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집에 굳이 폰을 설치를 안 하죠.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낯설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있다고 보죠. 아무튼 요즘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일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옐로우 페이지라든지 이러한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별로 더 두껍고 더 안 두껍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아무튼 하드카피로 즉 종이로 만들어진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러한 두꺼운 전화번호부에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이게 과거형이죠. 그죠? 근데 전화번호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만들지 말고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 한글의 이제 자음의 순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경우가 100%였어요. 그래야 이제 기억이 끝나면 이제 옆에 또 책 표지 옆에 보면 또 색인이라는 게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뭐 영어 사전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휴대전화, 즉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즉 연락처를 저장을 할 때, 그때도 역시 기억 니은으로 저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휴대전화에 연락처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현재는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데이터의 특징, 요거는 이렇게 저장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어떠한 하루 물량이 나오면, 그거는 몇 월 며칠 몇 번째 공정에서 나온 물건 해서 N번으로 해서 1, 2, 3, 4, 5, 6, 7. 그래서 1번은 양호, 2번은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의 유니크한 값들.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른 자료 형태의 구조를 사용을 해서 또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는 데이터 스트럭처 해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실생활 속의 자료 구조 해서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요렇게 페이지를 요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요 요러한 색인들이 있죠. 그죠? 예, 요런 색인들에 따라서 쭉 찾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죠. 이거는 검색도 안 돼요. 그죠?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이제 저장을 하면 기억 니은 순으로 알아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검색란이라는 창이 있어서 내가 친구나 아니면 이 지인들이 많다면 여기에 이름을 초성이라도 입력을 하면 바로 검색이 돼서 나오죠. 상당히 편리해졌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디지털화가 아날로그에서 또 디지털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자료 구조라는 거는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런 걸 두고 우리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자료구조의 개념에서 전화번호부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여 저장해야 할 정보가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모르는 분야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상 정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유전자 정보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데는 사건 정보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많이 이제 은행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피해를 받는 직군 중에 하나가 됐죠. 왜냐하면 전부 다 스마트 뱅킹을 하고 구태여 이제 우리가 은행을 방문할 시에는 뭐 이제 필요한 그래 아직까지는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은행의 번호표 처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뽑으면 그 기계에서 앞에 사람이 내 앞에 사람이 업무를 볼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이 딱 인터넷이 아니라 화면 창 디스플레이에 보이죠, 그죠? 그래 보이고 아하 내가 네 번째구나, 내가 다섯 번째구나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하나씩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는 즉 피포라는 구조. 요게 바로 Q예요, Q.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의 번호표는 번호표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번호표를 하나씩 하나씩 뽑으면 대기 인원은 일씩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은행 서비스 이용을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줄어들죠. 앞에 게 제행 먼저 받던 사람이 이제 은행 업무를 종료하고 빠져나가면 이제 은행원들이 이제 창고에서 띵동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료 구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통 QA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사용되는 번호표의 번호 정보와 그리고 현재 대기 인원을 모두 관리한다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봐야 내가 몇 번째구나. 그리고 내 앞에 몇 명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 내가 대충 시간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한 다섯 명이 있으면 한 사람당 한 5분 치면 뭐 한 30분 기다려야 되겠네. 뭐 이런 등등을 그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또 다른 예로는 이거는 Q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데 Q라는 거는 선입 선출이에요. 그래서 피포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얘는 처음 들어온 놈이 맨 처음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도 호스 있죠. 그죠? 수도 호스. 수도 꼭지가 이렇게 있고 호스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우리가 수도 호스를 딱 열면 물이 이렇게 싹 나간단 말이에요. 파이프처럼. 그죠? 수도 파이프. 쑥 나가면 얘들은 어때요? 먼저 물이 나간 놈이 먼저 나가죠. 이게 바로 Q라는 개념이에요. Q라는 알고리즘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다음 예는요. 한번 보세요. 자, 또 다른 예로 택배 수화물. 요즘에 택배 기사님들 참 많이 고생이 많으신데, 많이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뭐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트럭에 우리가 수화물을 쌓을 때 택배기사 아저씨께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는 즉 집화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 수화장이라고 하나요? 택배 수화장, 택배물 수화장이나 뭐 이런 창고, 그죠? 그런데 에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스타트하는 지점에서 가까운 곳부터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멀리부터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막 이렇게 갖다 쌓는 게 아니고 수화물을 갖다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분류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수화물을 실을 때 자, 나중에 배달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맨 안쪽으로 화물 맨 안쪽으로 우리가 트럭 안쪽으로 쌓고 그 다음에 먼저 배달하는 수화물일수록 바깥에 우리는 쌓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빨리빨리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막 뭐 중구난방으로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막 디비다가 그냥 수화물 찾다가 볼일 다 보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거기 택배기사 아저씨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데이터 저장 방식은 매우 또한 유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또 스택이에요. 스택. 스택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면 스택은 앞에서도 잠깐 했는데 얘는 리포 구조예요. 리포. last in, first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택배 수화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곳은 택배물은 안쪽부터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가는 거는 제일 늦게 우리가 수화물을 이제 트럭에 실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듯이 이게 바로 last in, first out이다라고 해서 가장 생각하기 편한 거는 여러분들 택시 많이 타보셨죠? 택시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의 이런 동전통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자, 여기에다가 넣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은 맨 아래에 쌓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넣은 놈은 맨 위에 쌓입니다. 근데 잔돈을 거슬러 줄 때, 어떤 것부터 꺼내요? 이거부터 꺼내나요? 아니죠. 위에 거부터 꺼내죠. 이거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는데, 얘부터 이제 이렇게 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택이라는 알고리즘의 개념이에요. 뭐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종합하면 자료 구조는 특징이 있는 정보를 그죠? 자료 구조는 이제 데이터의 정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메모리에 어차피 메모리하고 CPU가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메모리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죠? 저장 및 반환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이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 어펜드 하면 뒤에서 추가하고 중간에 추가하려고 그러면 인서트를 사용했고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팝을 혹은 리무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메서드들은 전부 다 어디서 그쵸 리스트 객체 클래스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아울러 요즘에는 소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용량일수록 메모리에 재빨리 저장을 하고 빠르게 검색을 해서 그리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어떠한 자료 구조, 어떠한 데이터에 어떠한 자료 구조를 뭐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얘기는 많이 달라지고 아울러 코드도 적당한 알맞은 데이터에다가 알맞은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한다면 구현하기도 쉬울 뿐더러 아울러 메모리에 빨리 땡기고 하드웨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그렇죠. 얘는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한테 즉 엔드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죠. 그죠? 빨리빨리 안 해주고 막 뭐 검색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 안 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안 쓸 뿐더러 그죠? 제 말이 맞나요?
예,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 프로그램을 왜 개발을 했습니까? 그죠? 쓰려고 개발한 건데. 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그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키느냐. 근데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클래스죠. 클래스는 우리가 인간을 저장한다. 그리고 학생을 저장한다. 이럴 때 그 학생의 특성과 기능 이런 것들을 학생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이라든지 키, 몸무게 뭐 그리고 뭐 주소, 학번 뭐 등등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래스의 문법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제공해주는 이 자료 구조에 이제 해당하는 뭐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나 튜플 그리고 셋 그리고 뭐 내장 검색에서 우리 컬렉션즈라는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자료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큐, 스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전부터 나왔던 자료 알고리즘이었고요. 자, 여튼 여기까지가 맞죠? 그래서 요까지만 보죠. 자,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료 구조가 있을까? 사실 이미 우리는 자료 구조의 기본 저장 방식인 리스트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8, 9장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죠? 그 위에 자료 구조는 여기에 표를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럴 때 쓰면 좋겠다. 그리고 사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스택은 이미 설명드렸죠. 자, 얘는 leap for 구조, last in, first out 해서 자, 나중에 들어온 값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 last in, first out, leap for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Q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고. 그렇죠. 먼저 들어온 값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구조. first in, first out, P4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튜플은 봤죠. 그죠? 리스트와 똑같은데 데이터 변경이 안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리스트 쓰면 되지 튜플은 말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스택하고 큐 끝나고 나면 튜플 나오니까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트 얘는 자바에도 있는 이제 데이터 자료 구조인데요. 얘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수학의 집합 연산을 지원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건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자, 딕셔너리는 우리 그때 한번 잠깐 봤는데요. 얘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값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번호부와 같이 키 그리고 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 즉 다시 말해서 전화번호부에서 키는 이름이나 혹은 전화번호가 될 것이고 이름이 될 경우가 없죠. 그 이름에 해당해서 전화번호 아니죠. 키가 전화번호가 돼야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키는 중복을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 키는 전화번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 값은 다른 데이터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게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셋 그리고 뭐죠? 이거 뭐죠? 맵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컬렉션 프레임워크, 그죠? 수집 그러한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즈 모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위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빌트인 모듈입니다. 이미 만들어져서 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참고할 사항인데요. 이 장에서 다루는 자료 구조의 내용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려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자료 구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워요. 그것도 4년제에서는 보통 한 3학년 정도 돼서 배웁니다. 그래서 한 학기 수업으로 가르칠 정도로 조금 어려운 과목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막 왜냐하면 막 풀어 써야 되고 막 수학의 공식처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 공식에 의거해서 막 이렇게 저는 손코딩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개요 수정과 그리고 파이썬에서 어떻게 쓴다, 사용한다 라는 방식만 배우지만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이걸 실제로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식을 배운다. 우리도 뒤에 배울 겁니다. 할 겁니다. 어차피 이형 시작했는데 맛만 보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끝을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 큐라든지 아니면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리스트 형태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로 나중에 다 클래스 배우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다가 만약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면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강의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제가 하는 뭐죠? 예제 그리고 문제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이나 전문 서적들이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가면 좋겠다. 라고 매번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파이썬에서의 자료 구조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거는 뭐 실습을 할 내용은 없고요.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스택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택 끝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실습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이론 수업이지만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자료 구조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스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